마이크로웨이브나 또 기타의 전파 방식을 여러 개의 파형으로 싸가지고 그래서 회전판에서 이렇게 수십 줄기를 수십 개나 수백 줄기 회전 돌려주면은 제가 바다에 슈퍼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닷물 끓여주고 그래서 또 하나는 육지에다 놓으면 토네이도 만들 이걸로 이제 비행 추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기 뭐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적외선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셔가지고 그것도 회전해주면 그것도 역시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섞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행체 추진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비행 추진으로. 그러면 그 제 방식에 수소 산소를 먼저 데워가지고 연료실에서 높은 온도를 얻고 우라늄 분말을 넣어서 태우고 이것을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기 방식으로 전파를 통해서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우주 공간에서 한번 속도가 붙으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레이저까지 레이저를 쏠 때는 보통 초점 방식으로 돋보기 하듯이 초점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넓게도 할 수 있죠. 넓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넓게도 하면은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태우지 않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쏴가지고 열을 같이 형성해 주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온도를 먼저 높여가지고 강하게 고온을 만드는 그 중에서 산소의 양을 더 많이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라늄 분말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강하게 열 추진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전기적인 추진은 전파를 만들어 갖고 추진을 한다는 거 열을 발생을 시켜서 그것도 각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하시면 열이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죠. 슈퍼태풍 하듯이 그래서 공간 중에 열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어떤 그 단순한 어떤 그 연료 추진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마이크로웨이브 아니더라도 여러 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파는 다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 전파를 수십 줄기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수백 줄기도 괜찮겠죠. 막 회전을 시켜주면 엄청 거기다 적외선 전파를 섞어주면 좀 더 강한 열이 발생. 여기다가 레이저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도 하나의 초점을 형성해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빵 뚫어주면 이게 그렇죠.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이거보다 좀 두껍게 가지고 형성해 주거나 이렇게 두껍게 형성해 주면 각도를 조절해서 그럼 거기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발생 이런 것들을 같이 전부 다 전파 방식으로 해서 이건 전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 어디서 그 전기를 얻느냐?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 방식에 이렇게 서로 연구 자석 두고 여러 개의 연구 자석 두고 거기다가 위로 서로 굵기가 틀린 연구 360도 배치죠. 굵기가 틀린 여러 개 구리선들을 수없이 감아놔. 거기다 중간에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으로 된 연구 자석을 결합해서 그걸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전기로서 전기를 돌리는 방식도 되고요. 연료로서 하셔도 되고 자동차 이렇게 실린더 폭발 행정으로 그렇게 하면 돌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 전기가 자체로 생산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를 어디서 무선 송수신으로 송전을 받는 겁니다. 태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전파 방식으로 이쪽으로 쏘고 아니면 지구에 있는 위성이 아래에 있는 데서 전파로 수신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전기 충전소처럼 이렇게 위성 비행체나 위성을 화성까지다 그러면 그거 안에도 중간중간 정지식으로 궤도식으로 이렇게 놓거나 달에다 놓거나 별에다 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파를 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전기 충전을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 구상은. 이게 엉터리냐고요? 아닙니다. 엉터리 아닙니다. 왜 엉터리입니까? 연료 추진 방식, 핵연료 추진 방식. 그러니까 나사에서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나사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가는 방식과 전기적인 것을 그냥 전기하면 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히터기 같은데 이렇게 전기로서 하지 뭘로 하겠습니까? 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그 주파수 그러니까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식까지 돌려주면 강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열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마이크로웨이브도 되지만 일반 전파 여러 개의 목공과 최적으로 이제 조성을 하셔야죠. 회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외선을 같이 쏘는 방식으로, 세 번째는 레이저를 같이 쏘는 방식으로. 그것도 전기적인 방식이죠. 같이 해주면 엄청난.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네, 거리별로 서로 틀리게 해서 해주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그 앞물결이 뒷물결을 밀어내는,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주 공간에는 뭐 압축 스프링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힘이 전달이 되겠죠.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쏘면, 그렇죠. 그거죠. 한 겹보다는 여러 겹이 더 강한 반탄력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추진력을. 압축 공기를 사용하셔도 되나 우주 공기는 압축 공기가 없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구 같은 데는 공기가 있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쏴가지고 이렇게 비행체를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압축 공기면 그냥 수소산소라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 탱크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소 발생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수소나 산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공기를 구성하는 그것을 갖다가 해줘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압축 공기를 쏘시. 우주 공간에 마찰이 없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마찰이 있는 지구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죠. 어쨌든 그것도 가능합니다. 추진 방식으로 서로 여러 겹으로 압축 공기를 쏴고 회전식으로 돌리는 것도 추진체로 사용합니다. 밑에 이렇게 수직 이착륙할 때도 쓰고요. 여러 구멍 연탄 구멍째 여러 군데하고 좀 강한 회전을 주거나 구경을 어떤 거는 구경을 크게 하고 어떤 데는 작게 해서 비행체를 띄우고 구경을 이제 크게 회전식으로 내린 것은 상다리처럼 강하게 지탱하고 띄우고 마저 나머지가 양력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작은 그런 압축 공기가 비행체로 위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기 부양 중에도 이렇게 압축 공기로 위로 띄울 때 또는 이구선 같은 데도 이구선 같이 만들 때도 압축 공기 방식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구경이 틀린 여러 개를 쏘고 또 회전 방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어떤 것은 상따레처럼 강한 그 구경으로서 강하게 열 가지 동반해서 쏴주면 회전 방식으로 쏘고 나머지는 좀 약하게 쏴가지고 기체를 비행기체가 됐든 공기부양중 유교선이 되게 띄우는 방식이 된다. 양력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다. 이런 것이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탄구멍체 여러 군데 압축 공기가 나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또는 뭐 숫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런 형태의 추진 방식을 나사에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열만 발생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열 추진. 그래서 연료 태우는 방식 플러스 그다음에 이 정기적인 방식으로 전파를 일으켜 가지고 열을 강하게 발생시켜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우주 레이저 광통신에서 제 방식인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쏴서 멀리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뚜렷이 전달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우주 공간에서도 쓸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을 하시는 MPX인가요? 그거를 기술을 발견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구경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쏘셨다. 그러면 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보다 멀리 가거든요. 뭐 뚜렷이 가고 MPX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우주 통신할 때는 레이저 광통신으로 그냥 유선 간에 통신을 하고 그냥 달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달이나 화성에서도 할 수 있고 화성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중간중간 이렇게 스테이션 나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 달리기 식으로 이어 달리기 뭐 바텀 받아갖고 이어 달리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주 광통신을 빠르게 화성에서 지구까지 위성까지 하고 밑에는 서로 파형의 신호를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통해서 밑으로 지상으로 통신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주 광통신은 그런 식으로 이제 광통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레이저 광통신을 가지고 기기 안에서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광섬유를 통해서 광통신을 신호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고 유선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복잡한 신호를 처리해야 되는 데는 유선적인 방식으로 신호선을 많이 해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광섬유 깔아갖고도 이렇게 그 통신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를 섞어가지고 각각 하나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인식 코드, 부품에 대한 그 전화번호 부여 방식, 정확히 그 부품에 신호가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같이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적인 전기적인 부분은 그냥 유선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전파 간섭이 있으니까 기기 내부는 컴퓨터다 뭐 어떤 데든가 기기 안에서 로봇 안에서도 그렇고 전기적인 방식은 그렇게 해주는 반도체도 그럴 수 있어요. 반도체 안에서도 전기적 방식은 유선으로 처리해주고 신호적인 것은 무선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서 각 부품에 할당해서 해준다. 또는 그 광섬유 신호적인 방법은 광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신 컴퓨터나 전세계 컴퓨터나 전세계 어떤 내부 안에 기술 부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만드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적인 것은 구리 회선으로 해주고 신호적인 것은 전기적인 것은 구리 회선으로 해주고 유선적인 그다음에 신호적인 것은 광섬유 선으로 해주고 또한 무선 주파수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무선 주파수로 나머지 이렇게 신호를 통신해주는 컴퓨터 안에서도 되고 반도체 안에서도 되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기술 도둑질 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 미국이나 영국이 어떤 기술 도둑질을 통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지적 재산을 강화시켜야지 무역 전쟁에서 경제 전쟁에서 이기죠. 경제도 전쟁 아닙니까? 적의 전략에 돈 받고 자신이 돈을 이게 많이 생긴다 해서 그렇게 나라 팔아놓고 밑달러 붕괴되도록 한다고 저 반역자 국가 반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반역자겠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달러 체계가 제가 보기엔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 공개 기술이 만약에 홍교 방송에서 하는 공개 기술이 전 세계 보편적인 기술로서 나갔다. 누구나 다 기술을 갖고 있다. 근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정치인이 그것을 갖다가 막 도둑질 강도질하고 지시를 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유법 아닙니까? 유법이죠. 100억만 훔쳐도 형사처벌인데 수십조 수백조에 해당할 수 있는 기술들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없이 삼성이다 그러면 그거 안에 내 기술 다 만약에 이렇게 기술이 50개 100개 들어가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걔네들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걔네들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발표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내 기술이라는 게 입증하는 게 아니까 반대로 수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 기술이 거기 들어가? 내가 어떻게 걔네들 기술을 안 해? 발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상식적으로 누구나 보면 이상한 거죠. 그거는 내 기술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찾고 있어서 그런데 어디다 적어놨죠? 미국이나 영국의 가치가 지적재산권을 그렇게 주장하던 미국과 영국인데 자기네들이 NXP네 NXP, UWB 기술 이런 데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방식을 가지고 레이저 광통신을 한다. 좌표를 이제 지구 안에서도 수천 분의 수천조 분의 1로 수천조분의 1로 지구를 가로 세로 쪼개면 좌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그러면 더 쪼개버리면 1cm 단위로도 가능, 0.5, 0.1mm도 가능. 왜? 공간에 실제로 가로 세로 줄을 긋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1cm 단위로 하든지 뭐 10cm 단위 위로 공간 위로 높이로 하면 지구 내부의 모든 것을 좌표로 삼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뭐 7,468만 6번째는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확히 그 좌표를 아는 게 됩니다. 너무 쉽죠. 바닷속도 알 수 있어요. 계산이니까. 그죠? 지구를 가로 세로로 해갖고 하면 되니까. 근데 위성이면 그거 좀 더 위에 높이를 그냥 수학적인 계산으로 해서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고정 위성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고 이동 위성은 이동하는 그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달도 되고 화성도 되고 우주 공간도 수학적인 계산이니까 화성과 이까지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좌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 좌표 방식으로 해서 비행체는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A 좌표에서 B 좌표로 할 수 있죠. 이것도 제 방식입니다. 그럼 레이저 광통신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좌표 방식을 통해서 방위각, 동서남북 가의 각도와 좌표 방식을 통해서 쏠 수 없을까요? 정확한 좌표로 정확하게 쏘는 거.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 좌표 방식에 따른 레이저 광통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지점에 쏴주면 더 좋겠죠. 중구난방이 아니라. 그래서 위성 같은 데서는 그냥 서로 간의 광통신, 레이저 광통신, 서로 파형이 틀린, 고경이 틀린 여러 개의 그 레이저 광통신으로 이것을 통신해주고, 그 다음에 기기 내부, 컴퓨터 기기 내부에서도 이것이 가능하고, 반도체 내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반도체 내부에서도 그냥 무선으로 할 때 레이저를 쏴줄 수 있다는 거, 레이저 광통신으로 거기도 광통신으로 해가지고 유선적인 방식으로 광섬유를 여러 선으로 나눠가지고 나노 크기로도 되겠죠. 광섬유 입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도체 이게 도둑질입니다. 대중소 이렇게 입자 크기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나노 입자 그 이하로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광섬유 선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구리선도 대중소 구리 입자를 뿌리는 방식이든 인쇄 방식이든 그 전도성이 고래 인쇄하는 방식이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전기가 잘 흐릅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의 병력 현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도 변기가 잘 통하지 않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통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간에 이제 이렇게 구리예선이다. 구리예선 이제 구리예선을 만들어주는 반도체다. 그러면 중간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증폭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중소 하면 전기가 연속적으로 흐르게 되고 펄스 방식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병목 현상 없이 어떤 그 특정한 부분에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전기값이 일정하지 않는 기술을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거기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흐리게 됩니다. 이 기술도 제 걸 사용하시면 더 기술 도둑질이 되십니다. 어디서 사용하셨던데? 어쨌든 기술을 보면은 제 기술이 너무 많이 지금 다른 데도 도용이 돼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뭐 회사에다가 계열사가 많으면 내 기술이 왜 50개, 100개 들어가는데 그걸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걔네 회사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서 응?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걔네 회사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전기선 같은 게 이렇게 전기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내면 이게 그 반도체 구리 예산에도 들어가고 광섬유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광섬유 예산을 구리 예산도 하나에서 4개로 막 증포가 똑같은 굵기라면 로맥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셋 이렇게 4개로 증포하고 2개를 감소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증폭되면 그것도 완전 펄스 방식으로 강력한 전기가 되겠죠. 강력한 전기로서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 구리선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구동됩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연고자석 만드실 때도 입자 크기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주면 강력한 연고자석이 만들어집니다. 또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것은 제 특유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선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전기선 만들 때 하나의 회선에서 전기선을 하나 둘셋넷 다섯 한정 같은 데 좀 다섯 이렇게 여러 개로 처리를 해주거나 펄스 방식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 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전력을 업 시켜주는 경우 또는 그것을 2개로 감소시켜주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런 형태의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가령 한 개에서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에서 하나 제품화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이런 전 같은 게 찍혀져 있어 전력을 증폭시켜 줍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 하나 둘셋 몇 개가 됐든 다시 굵은 전기선으로 통합시켜 주는 거죠. 굵은 전기선 아니라 이런 똑같은 굵기라면 전기선이 여러 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선이나 동축 케이블, 광섬유선에서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광섬유선도 여러 가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증폭 구조, 레이저 쓰실 때 그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선을 여러 가닥으로 증폭시키면 그것도 증폭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숫자를 많이 배치해 가지고 광섬유를 증폭시켜주게 신호를 증폭시켜주면 레이저가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숫자를 증폭시켜 가지고 수백 개를 그 광섬유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로 집중시켜 주면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고리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섬유선을 증폭을 시켜 가지고 하나로 집중해 줍니다. 그러면 레이저 공격기에도 엄청나게 레이저 가공도 이 숫자를 이런 광섬유선을 하나 둘셋넷 이렇게 똑같은 굵기라면 이렇게 정적인 펄스 방식으로 바꿔주거나 증폭시켜주는 구조죠.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선을 둘셋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그건 더 강력한 방식. 이런 것들을 수십 가닥 수백 가닥 뭉쳐 놓으면 빛이 엄청나게 증폭되겠죠. 그래서 한 군데 지점으로 모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증폭 구조를 가진 레이저 공격기, 레이저 공격 무기로 사용할 때 분사용으로 아니면 추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레이저 가공, 뭐 용접도 할 수 있고 레이저를 이렇게 EUV 장치에도 사용하는데 레이저 식각, 반도체를 직접 식각하는 기술로 쓸 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저를 가공, 뭐 레이저를 통해서 불을 끓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레이저를 통해서도 물을 끓인다든지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비행체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다. 회전해 주면 되죠. 네, 이것도 회전시키는.
레이저로 물 끓여 가지고 수소를 추출하처럼 산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제 기술 구조다. 수력과 풍력을 통해 전기도 기초 전기를 얻고 그걸 이렇게 딱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비행체에서 태양으로 이렇게 전력을 먼저 얻고 전력을 얻고 나중에 거기서 드론이나 비행체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 서로 파행이 되는 그걸로 서로 그렇죠. 무선 송수신 하면 되니까요. 그런 방식도 되고 아니면 자체적인 방식으로는 태양을 이용해서 기초적으로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전기를 충전해 가지고 이것을 레이저 열추진으로 해도 되나 빛이 보이잖아요. 빛이 보이기 때문에 레이저 열추진 방식도 돼요. 레이저 열추진 방식, 적외선 열추진 방식도 되고 이렇게 열을 추진해 마이크로웨이브 열추진 뭐 그런 식으로 추진체를 그 연료를 태우지 않고 이론적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기술로 지구 내부에서는 그냥 압축 공기를 통해서 위에 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밑에서 그 열을 발생시켜서 토네이도 발생시켜주면 비행체 뜹니까 안 뜹니까? 작은 토네이도를 만들어서 비행체를 살짝 띄워주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공기를 데워주니까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비행체를 띄워주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그 광소미를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 가지고 증폭시키고 그것도 특히 굵기가 틀린 광소미를 여러 가닥으로 증폭시키고 수십 가닥, 수백 가닥 또는 수천 가닥도 가능하겠죠. 빛을 한 군데 모아서 강력하게 레이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레이저 영접기, 그다음에 레이저 가공, EUV 장치, EUV 장치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그런 레이저 서로 그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집중 조사하면 열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또 서로 한꺼번에 한 줄기로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여러 줄기로서 가공을 하면 필요한 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미세한 가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미세한 여러 줄기를 통해서 레이저를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 여러 개를 합쳐서 열을 하나의 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통해서 레이저를 식각하는 장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파형이 틀린,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쐈을 때 그것이 하나로 융합이 됐을 때 융합 에너지가 더 강렬한 방식이 돼. 홀스 방식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이런 방식의 레이저 식각 장비, 레이저 가공 장비, 레이저 영접기, 기타 모든 레이저로 가공하는 자른 데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레이저 가공하는 모든 분야에 이게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